IELTS 동이와 함께하는 Smart IELT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마트 IELTS의 호스트이자 현역 IELTS 강사 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테이블 차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IELTS 라이팅 타스크 1의 테이블 차트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래프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엑셀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셨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인 그래프나 바 차트나 테이블 차트나 파이 차트나 무엇을 그리든 다 테이블 차트로 여러분이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걸 드래그해서 그래프를 선택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테이블 차트는 처음에 볼 땐 되게 어렵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점은요, 단위가 각각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도 이제 그런데 막 가게의 숫자가 나올 때도 있고 혹은 프로핏이라고 돼서 막 이득이 얼마인지 돈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단위를 꼬박꼬박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퍼레이트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라인 그래프나 바 차트나 파이 차트나 무엇으로 내가 이 테이블을 그릴 수 있는지를 미리 선정해 놓고 가신다면 더 쉽게 막 테이블 차트를 쓰시기가 좋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 X축에, 그러니까 맨 윗줄에 연도 기준으로 돼 있다면 여러분이 쓰실 때 라인 그래프처럼 변화를 갖다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 문제처럼 그냥 X축이나 Y축이나 전부 다 객체로 돼 있을 때, 아이템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table gives information about offline retailers and online stores in South Korea in 2020라고 써 있네요. 2020년에 한국에서 온라인 가게와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돼 있어요. 도표를 잠깐 표를 보니까 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아웃라인 쳐져 있는 부분을 봤더니 연도 개념이 아니라 가로축은 온라인 스토어, 그 다음에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이렇게 써져 있고, 세로로 내려가면 첫 번째는 가게의 숫자, 그 다음에 이드, 그 다음에 순이드, 그 다음에 성장 속도를 나타내주는 캐테고리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실 때 지금 이 문제는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쓰는 건데 캐테고리는 두 개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점은 단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가게의 숫자일 땐 넘버가 들어갈 거고요. 프로핏하고 넷 프로핏을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달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톤 표시가 들어가야 되고요. growing rate는 또 퍼센트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퍼센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거고요. 자, 글을 쓸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서론과 오버뷰, 바디 1, 바디 2를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은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제 재구성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버뷰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창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수대가 높게 올라가죠. 오버뷰를 먼저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바디 1에 어디까지가 쓸 거고 바디 2를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을 한다면 오버뷰가 쉽게 써질 거예요. 오늘 문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스토어하고 오프라인 스토어를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세로축에 있는 넘버 스토어하고 프로핏, non profit, growing rate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면 뭐 바디 1과 바디 2도 어렵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요 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구조로 갖추고 있습니다. 주의점은 이 문제는 트렌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increase, decrease 이런 표현은 쓰실 수가 없어요. 주의해 주세요. 그럼 서론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서론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갖다가 파라프라이징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만 좀 이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The table gives information about offline retailers and online stores in South Korea in 2020 라고 써져 있어요. 해석을 하면 이 표는 2020년 한국의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소매점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고민 크게 하실 필요 없이요. 주어진 말만, 단어만 이렇게 먼저 바꾸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예를 든다면, the table shows,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문제 자체가,
give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show 하셔도 되고요. illustrate라는 표현을 쓰셔도 돼요. 저는 오늘 shows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The table shows the performance of online store and offline retail shops in South Korea in 202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표현인 the performance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information about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통 이럴 경우에 show로 바꾸거나 illustrate 바꿀 때 여러분들이 단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말로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the performance of 라는 표현을 한번 써주시면은요. 성과, 우리말로 하면 뭐뭐의 성과에 대해서 보여줘요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오늘 도표를 보시면은요. 하나의 항목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가게의 숫자, 그 다음에 이득, 순위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 분야의 성과를 보여줘요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좋아요. 따라서 그때 쓰는 영어가 바로 the performance예요. 그래서 the table shows the performance of online store and offline retail shops in South Korea in 2020 이렇게 쓰면 아주 깔끔하게 서론이 잘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오버뷰를 한번 써볼까요? 모든 그래프의 오버뷰는 동일하게 그래프의 전반적인 내용을 써주죠. 자, 오늘 테이블 차트를 봤더니 온라인 스토어하고 오프라인 스토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가게 숫자도 온라인이 많아요. 수익도 온라인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온라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성장률도 온라인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 너무 쉽게도 여러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온라인 상점은 사업체 수와 이득 모든 면에서 상당히 더 많이 존재합니다. 혹은 사업체 수와 이득 모든 면에서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영어로 옮긴다면은요, overall이라는 전체적인 오버뷰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문패를 하나 달아주고요. Overall, online stores significantly outperformed offline retail shops in both the number of business and profit.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 되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쓴 거는 온라인 가게들이 오프라인 리테일 샵들보다 더 outperformed 했어요. 그러니까 더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다 significantly 붙여서 훨씬 더 좋아요. In both the number of business and profit 이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숫자에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준다면 아주 깔끔하고 잘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 1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쓰기 전에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 가게 숫자하고 그냥 매출액, 프로핏을 하나의 바디 1으로 가고 이제 두 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비교해 주는 식으로 가고요. 바디 2는 net profit하고 growing rate를 갖다 이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표를 한번 다시 보죠. 제가 한국말로 해볼게요. 온라인 상점은 368개로 오프라인 소매점 167개의 거의 2배에 도달했어요. 라고 이제 하나 처음에 비교급을 써주고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소매점도 여전히 상당한 이득을 창출해서 8,070억 달러를 벌어들인 반면 온라인 상점은 8,0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써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가게 숫자 비교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갖다 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쓰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영어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그러면 with 368 online stores, the number was nearly double that was offline retail shops, which stood at 16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68개 온라인 샵과 함께 그리고 그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the number with 이렇게 돼 있었던 애가 이제 with the 380 온라인 stories를 앞으로 도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the number was nearly double 그 숫자가 double that of online retail shop 자 오프라인 샵들보다 거의 2배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숫자가 167이에요. 이렇게 썼고요. 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오프라인 가게대 숫자가 2배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despite this, offline retail shops still generated substantial profit. 아주 상당한 매출을 생성시키고 있어요. earning $80.7 billion 라고 써주고요. 반면에 while
Offline stores recorded $86.3 billion 라고 써주면 아주 잘 써졌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바디 2로 넘어가 보죠. 뭐 바디 2는 두 개가 남아 있죠. 순이득하고 막 성장률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될 거예요. 역시 여기에서도요. 그냥 막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비교하는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순이익 측면에서 온라인 상점은 13,400달러로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였고 오프라인 소매점은 12,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또한 온라인 상점은 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오프라인 소매점은 0.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 더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까지 써준다면 아주 깔끔하고 잘 쓴 바디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옮겨볼까요? In terms of net profit, online stores showed a slightly higher figure at $13,400 compared to $12,700 for offline retail shops. 자, 여기 뭐 비교급 하나 썼죠. A slightly higher figur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넣어준다면 아주 점수에도 좋을 거예요. 덧붙여서 Additionally, online store had a growth rate of 0.6%, while offline retail shops recorded a growth rate of 0.4%. 성장률에 대해서 0.6%가 온라인인 반면에 오프라인은 0.4%의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렇게까지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테이블 차트 어떻게 기본적인 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테이블 차트는 라인 그래프, 바 차트, 파이 차트 다양한 그래프로 그리기 전에 먼저 만드는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테이블 차트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의 그래프 형태처럼 표현할 건지를 먼저 선점해 주시고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맨 위에 막 컬럼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연도 개념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아이템으로 써져 있는지에 따라서 트렌드를 쓰기도 하고 혹은 그냥 비교만 하기도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단위가 다양하게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치값의 다양한 단위를 쓸 때는요. 그 단위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신다면 테이블 문제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오츠 도미와 함께하는 스마트 아이오츠